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는 이번 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적당히 완화된 통화 정책과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레오, 캐드버리 리치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몬델레즈가 미국 초콜릿 제조업체 허쉬의 인수를 검토 중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난주 21,550개의 비트코인을 약 21억 달러에 매입하며 비트코인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는 25년 6월 또는 7월에 첫 SUV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 일로우를 통해 주요 기술적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AI가 AI 기반 동영상 생성 모델 소라를 출시했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며 2020년 멜라녹스 테크놀로지스 인수와 관련된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월요일 미국 증시는 이번 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 나스닥은 0.62%, 다우지수는 0.51%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규제 당국의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 소식으로 2.6% 하락했으며 이는 기술 섹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AMD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등급 하향 조정으로 5.6%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12월 10일에서 12일 열릴 연방준비제도 회의를 앞두고 물가 지표가 금리 인하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11월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중국 증시에서는 주요 경기 부양책 발표와 소비 확대 약속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미국 시장은 기술주 약세와 금리 정책 불확실성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허쉬는 몬델레즈의 인수 가능성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CPI 이외에도 생산자 물가지수, 유럽중앙은행 및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등 중요한 경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적당히 완화된 통화 정책과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소비 진작과 내수 확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 전환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복귀로 인해 대미 무역 긴장과 관세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 제품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며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중국은 제조업 기반을 고도화하고 기술 혁신과 공급망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국 경제는 올해 약 5%의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위축과 소비 부진, 그리고 잠재적인 대미 관세 부담 등의 도전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를 완화하고 소비 확대를 위한 쿠폰 발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정책 기조 변화는 중앙경제작업회의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오레오, 캐드버리 리치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몬델레즈가 미국 초콜릿 제조업체 허쉬의 인수를 검토 중입니다. 몬델레즈는 최근 허쉬에 대한 예비 제안을 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식품 대기업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성사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몬델레즈는 2016년에도 허쉬에 약 230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허쉬는 최근 코코아 및 설탕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이번 인수가 성사된다면 몬델레즈는 미국 초콜릿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허쉬의 북미 시장 브랜드를 활용해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난주 21,550개의 비트코인을 약 21억 달러에 매입하며 비트코인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5주 연속 월요일에 발표된 비트코인 매수로 회사는 4년간 총 41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축적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 판매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향후 3년간 420억 달러를 조달해 비트코인 구매를 가속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평균 비트코인 매수 가격이 시장 평균보다 높을 때도 구매를 이어가며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은 40만 개를 초과했습니다. 이 회사의 비트코인 매입은 올해 주가가 500% 이상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비트코인 의존도는 잠재적인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회사의 부채 상환 능력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매도가 비트코인뿐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는 25년 6월 또는 7월에 첫 SUV 모델 YU7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샤오미의 첫 전기차 세단인 SU7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순수 전기 SUV로 최고 속도 시속 253km를 자랑합니다. YU7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샤오미는 올해 전기차 출고 목표를 13만 대로 상향 조정하며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2024년 3월 SU7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중국 EV 시장에 진출했으며 SU7의 고급 버전은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와 경쟁할 성능을 자랑하며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샤오미는 2024년 3분기 매출이 30.5% 증가하며 분석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차량 교체 수요 증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구글은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 일로우를 통해 주요 기술적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칩은 105개의 큐비트를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일반 컴퓨터로는 우주의 역사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큐비트는 양자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로 빠르지만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은 큐비트를 연결해 오류율을 낮추고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양자 오류 수정 기술의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큐비트 수가 증가할수록 오류율이 줄어드는 것을 입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칩은 구글이 자체 제작한 시설에서 개발되었으며 이는 실험 주기를 단축하고 더 빠르게 새로운 칩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픈AI가 AI 기반 동영상 생성 모델 소라를 출시하며 챗GPT 플러스 및 프로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최대 20초 길이의 고해상도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으며 가로, 세로, 정사각형 비율을 지원합니다. 소라는 사용자가 제공한 텍스트 또는 정지 이미지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생성하거나 기존 동영상에 추가적인 장면을 이어붙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라 터보는 현재 미국과 일부 국제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럽연합, 스위스, 영국에서는 기술 규제로 인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픈AI는 초기에는 동영상 생성과 업로드를 제한하며 특히 아동학대 자료나 성적 딥페이크 같은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며 2020년 멜라녹스 테크놀로지스 인수와 관련된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멜라녹스는 데이터 센터와 서버용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기업으로 엔비디아는 당시 중국 규제 당국의 승인 조건으로 멜라녹스 제품을 중국 고객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고 신제품 정보를 특정 기간 내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제한하려는 수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 지배력과 관련된 글로벌 및 미국 내 반독점 조사와 더불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12%를 차지하지만 최근 규제로 인해 최첨단 칩의 중국 판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중 반도체 전쟁의 연장선으로 보이며 중국은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응해 규제 도구를 점진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경제적 탈동 조화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라클의 주가는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며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했습니다. 오라클의 조정 주당 순이익은 1달러 47센트로 예상치 1달러 48센트에 미치지 못했으며 매출은 140.6억 달러로 예상치 141.1억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32억 달러로 22% 증가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12% 증가한 108달러 10센트억을 기록했으나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업 고객들이 예산을 삭감하며 데이터베이스 및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라클은 메타와의 협약을 통해 메타의 아마 언어 모델 관련 프로젝트에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한 컴퓨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올해 80% 이상 상승해 1999년 이후 최고의 연간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었지만 이번 실적 발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